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제 8% 또는 12%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이 몇 채 있느냐, 주택수를 판정하는 그 기준이 이제는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주택의 취득세, 그 중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주택이 두 채냐, 세 채냐,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요, 주택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이 100채가 있더라도 한 채를 새로 사면은 1, 2, 3% 요 세 개 중에서 이 취득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2020년부터 이제 4주택자는 이제 가장 높은 4% 일률적으로 4%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주택수가 이제 조금씩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주택수가 중요한 거는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이제 다주택자가 2주택자부터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8%, 3주택자는 8 또는 12%, 4주택자부터는 12%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2주택자부터 이제 규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냐, 집이 두 채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말이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면요. 오피스텔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 문제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됩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이때 주택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면은 이건 주택수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주택수로 봅니다. 주택수로 이제 봅니다. 다만 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만약에 8월 11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은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매매 계약과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은 주택수로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8월 11일까지입니다. 8월 11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설령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너무나 낮은 오피스텔은요, 그렇게 큰 우리가 투자 목적이라든가 투기 목적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언제 사든지 간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면요. 그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거는, 주택으로 보는 거는 요 경우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죠. 죄송합니다. 두 번 썼네요. 이후에 취득을 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거,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1억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되고 있죠.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경우는요. 8월 1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1억 초과. 문제는 요거 있죠. 8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요건, 이 요건이죠. 이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한다면 이제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이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경우는요. 그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죠. 그렇죠. 주택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죠.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과 마찬가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죠. 오피스텔하고 똑같습니다. 2020년 8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그러면은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에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오피스텔 분양권은요. 이건 앞으로 주택으로 쓸지 아니면은 업무용으로 쓸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때 이후로 분양권을 사더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한 가지 조심하실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 가시죠.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요. 자,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공동 명의로 주택을 갖다가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걸 두 채로 볼 것인가? 결론은 1주택 집이 한 채입니다. 자,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하나입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도 있겠죠. 부부가 한 사람은 어디 제주도에 그죠?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대전에 살고 있고 각각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월세든 전세든 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서울에 집을 하나 산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부는 설령 떨어져서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무조건 1주택으로 봅니다.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떨어져도 1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부간의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남편이 부인한테 2분의 1을 갖다가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해가지고 이것도 1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2분의 1씩이니까 이 사람이 1주택, 그죠? 부인이 1주택. 그게 아니고요.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찬가지로 한 채로 봅니다. 한 채, 합쳐서 한 채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주택뿐만 아니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증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카운팅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우리가 받는 경우 있겠죠. 자, 상속받은 주택은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당연히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은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얼떨결에 우리가 주택을 이제 물려받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득 후 5년까지는 주택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 개시일은 그냥 사망일이라 보면 됩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소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는 원칙이 말이죠. 첫 번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한테 주택으로 카운팅되고 나머지 사람은 주택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동일하다. 5대5로 그렇죠. 어머니, 아들 이렇게 5대5로 지분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다. 주택을 소유한 자다. 거주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 그죠? 나이 많은 엄마가 이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카운팅 되겠습니다. 예. 자, 법인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자, 법인입니다. 법인의 주택수 판정. 자, 법인은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결론은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법인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12%라 그랬죠. 일률적으로 처음 주택을 샀습니다. 12%.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샀습니다. 12%. 무조건 12%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원이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법인이 사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을 갖다가 거주시킨다. 이런 목적의 주택은 중과세를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1에서 3%를 적용하고요. 사원 거주용 주택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주택의 취득세에서 주택이 몇 채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2019년도까지는 지방세법을 봐도 주택이 몇 채 있는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죠. 그 2020년도부터 이제 주택이 중요하게 되었고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이제 주택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제 세금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취득세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